안녕하세요, 여러분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2월까지의 루시드의 중요 일정을 가지고 왔고요. 호재나 악재가 사실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. 물론 그 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요거라고 보고요.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월 19일에 락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맞고요.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MSCI나 나스닥 100 지수 편입 등등을 우리가 호재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왔었는데 그게 과연 실제로 이 기업에 반영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1월부터 2월까지의 이 13F 공시를 좀 확인해 봐야 합니다. 아마 되게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이 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마다의 리밸런싱이 좀 필요할 테니까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얼마나 많이 루시드를 더 많이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호재라고 이야기해 왔는데 그게 실제로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반영이 될지 아직 남아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월 21일에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. 아마 큰 차이 없이 이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계속해서 이 생산 관련해서 질문을 받을 거고 이 생산 관련 이슈가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하락을 하게 하거나 당연하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 기간 중에 인플레이션이나 또 생산 지연 관련 뉴스나 또 관련 섹터 자체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. 아무래도 1분기는 루시드의 역사에 있어서 변동성이 꽤 큰 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락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덧붙이면 이 락업 관련 뉴스는 제가 이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날짜 계산을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. 1월 19일이 맞다고 보고요. 이 클로징 데이트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서 이 내용을 다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 시작점이죠. 그러니까 180일을 계산하는 시작점을 영업일 기준, 그러니까 주가가 거래가 가능했던 시점으로 계산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면 클로징 데이트라는 이 문구를 정의하고 있는 걸 검색해 보면요. 마감일은 그러니까 클로징 데이트죠. 회사 매매 거래가 성사되어 완료된 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이 날을 기점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. 기억하시겠지만 루시드의 합병 날짜는 7월 23일부터 22일부터 23일이었고요. 이때 당시에 합병이 승인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23일이 끊는 날짜죠. 그러면 클로징 데이트가 23일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. 이 날짜부터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 기간을 다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. 7월 23일을 기점으로 180일을 더하면 2022년 1월 18일까지가 락업 기간이고요. 그렇게 된다면 19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계시던데 99.9% 19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영상을 다시 만들고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게 돕겠습니다. 네,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. 그리고 13F 공시 관련된 내용인데 MP 공시나 13F 공시가 있지만 어쨌든 이 내용들은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했지만 분기가 마감된 후에 45일 이내에 공시하면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 4분기죠.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들은 2월 중순까지 공개하면 되는 일정이라서 이 얼마나 많은 펀드나 아니면 기관들이 루시드를 담고 있고 담았는지는 우리가 바로 확인이 불가능하고요.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발표일쯤 되면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은 없고 이때쯤 되면 우리가 호재라고 이야기했던 그 지수 편입들이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
늘긴 늘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요. 꼭 이 지수 편입이 아니더라도 기업이 성장을 했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기관들이 담았기 때문인 거잖아요.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은 과연 어느 기관들이 얼마나 담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 실적 발표가 2월 21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.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이게 확정은 아니고 예측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짜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이쯤일 거라고 보고요. 이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생산 관련 이슈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기술력에 대한 입증은 사실은 거의 다 해소가 됐다고 보거든요. 물론 반론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술력에 대한 건 거의 이견 없이 괜찮다, 좋다, 뛰어나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주주들에게 처음부터 이야기한 대로 이 생산 일정이 지속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해소시켜야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. 리비안도 그렇고 관련 기업들의 생산 지연은 사실은 되게 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문제를 좀 극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매출은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사실 이번 분기 매출은 의미가 크게 없는 거여서 이 매출이 뭐 엄청 높게 나올 리도 없고 엄청 낮게 나올 리도 없고 그냥 뭐 그 정도쯤 나올 거라고 보고요. 결국 루시드가 중요한 건 1년, 2년 뒤 매출이 훨씬 중요한 거라서 현재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네. EPS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계속 적자를 유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. 네,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뭐 기록적으로 잘 나오거나 또 기록적으로 못 나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.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해준다면 역시나 중요한 건 기사로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만 2022년도에 이 생산이나 얼마나 많은 차량을 인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. 리비안이 좀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최근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생산 관련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테슬라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테슬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신생 업체에 가깝기 때문에 이 생산을 얼마나 더 잘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아마 검증대에 올릴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론은 까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뭐라 확신할 수는 없고 더 밀렸을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죠.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. 그러니까 한 분기가 지났으니까 그 이슈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